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가 돌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 답변석으로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이훈기 의원의 질문. 새벽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도 출연하시던데. 그러면 뭐 국무회의 말씀을 건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국무회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 사진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미리 짜맞춘 각본이 없는 데다가 아마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어떤 민주적인 효능감, 그리고 실제 거기서 여러 문제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다뤄진다 하는 그런 효능감,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업무 파악, 처리 능력,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는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 진정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초기 내각 완성됐죠? 이훈기 의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극우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미 국무회에서 퇴출당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원장 자격이 있나라는 자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 처분과 관련 이해충돌 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요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29일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훈기 의원. 네, 관련 기관에서 관련한 공무총리. 절차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권 면직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 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이로 인한 업무 태만이 이어져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모피아 세상이 아닙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자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큰 방향을 설명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답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간은 열흘에 그쳤고 SKT는 매출액의 1%에 불과한 과징금마저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실액을 100배나 부풀려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고 책임자인 유영상 SK 대표는 상반기 급여로 무려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SKT 총리님, 언론 플레이 SKT 자료입니다.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훈기 의원이 네, 질문. 저런 사건이 반복돼서 그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한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답변. 예, 문제는 SK만이 아닙니다.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국 5곳에서 수백 명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받습니다. LG U+도 보안협력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통신 3사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통신 3사는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올리고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복된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총리,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말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통신 3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SKT 1조 8천억, KT 1조 5천억 원, LG U+ 9천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SKT의 보안 투자는 영업이익의 3%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통신 3사가 독점적 지위를 노리며 땅 짓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통신 3사의 독점을 깨고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특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통신은 뭐 논의도 있고 시도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상 그동안 실현이 되지 않고 불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현재의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총리가 답변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발언대 앞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장관님, 지난 8월 형제복지원과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간 취하하셨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과거 민주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는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의 폭력, 국가의 불법행위, 또 국가의 그 강제 동원들 이런 사례에 의해 갖고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히 1심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상소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2차 가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섬기는 이재명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개척단 사건도 소송을 취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요. 지금 1심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심 진행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배상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늦어질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국가 배상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됐는데 이미 다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1,900억 정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소송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배상금 판결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기재부와 협의해갖고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시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확실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관련해서 하루 이자만 해도 지금 연 12%이기 때문에 하루 이자만 해도 6천만 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나와주세요. 의장을 향해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국무총리. 예, 국내 3대 집단 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이 있습니다. 7, 80년대 수만 명을 불황화로 둔갑시켜 강제로 가두고 국가 폭력을 행사했던 형제 복지원 사건.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나는 생존다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인 성감학원 사건은 1982년 문을 닫을 때까지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끌려가 혹독한 강제 노역과 학대를 받았고 수백 명이 안매장됐습니다. 1961년부터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제 수용해 노역에 내몰고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서산 개척단 사건. 이 세 사건 모두 군부 독재 정권이 저지른 국가 폭력 사건이고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35년에서 60년 만에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이 상징적인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국가가 사과하고 인권 대한민국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사건 중 그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SNS를 통해서 사과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오늘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총리로서 깊은 죄송하다는 그 정부의 폭력과 관련된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가 보다 공식적으로 그런 송구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인권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고 경기도지사 때는 성감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 새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인권 대한민국 선포를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해한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어 노동 현장의 안전을 지켜내길 기대합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가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 묻어난 대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총리, 산재 근절 원년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적 산업재해에 대해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KT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3명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무려 31명의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통신 노동자들이 죽어갔지만 통계조차 제대로 잡지 않고 은폐해 왔습니다. KT란 대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은 물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TF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정신적 산업재해는 입증과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가 방치하는 사이에 통신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신을 관할하는 과기정통부에선 KT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총리님, 노동자들의 자살 등 정신적 산업재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산업재해를 포함해서 자살 등등 여러 가지 불의의 죽음을 없애고 낮추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여전히 쓰고 있는 용어인데 과연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느냐 하는 고민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선택일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차라리 자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경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정신적 트라우마, 자살과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에 반드시 더 포함시키고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가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훈기 의원이 발언대의 방향을 정중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지만 무너졌던 대한민국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통해 내란 척결이 진행되고 검찰, 언론, 사법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코스피가 3,400을 돌파하며 경제도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민생의 온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살얼음판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력, 남북 관계 등 난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든 해내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뛰는 정부, 성과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에는 좌우가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도 민생만큼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이 편하고 국민이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리수저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